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장면이 미국에서 펼쳐졌습니다. LAFC의 홈구장, 수만 명의 팬들이 몰려든 경기장에 한국어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요, 손, 신뢰, 가자손 같은 문구들이 낯선 로마자 대신 한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한국의 태극기가 물결처럼 흔들렸고 팬들은 손흥민 송을 한국어 발음 그대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응원 그 이상이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순간이었고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국경과 언어의 벽을 넘어 진정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 미국 스포츠 전문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스타들을 봤지만 한국 선수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날 제가 직접 목격한 문화적 충격의 기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경기였습니다. 캘리포니아 특유의 뜨거운 햇살 아래 LAFC 홈구장은 언제나처럼 활기로 가득했죠. 저는 프레스룸 맨 뒤편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선발 라인업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고 현지 방송 스태프들은 분주히 케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풍경, 흔한 경기 전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프레스룸 커피는 여전히 형편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개의 경기장을 다녀봤지만 좋은 커피를 내놓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옆자리 젊은 기자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는 오래된 습관대로 경기장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킥오프를 앞둔 바로 그 순간 제 시선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관중석 정면 상단에서 거대한 현수막이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손흥민,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계 미국인이라 한글을 조금 알아봅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아 서울에 다녀온 적도 있었죠. 그때 명동 거리 간판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지금 여기 LA 경기장 한복판에 떡하니 걸려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국 교민들이 준비한 줄 알았습니다. LA에는 큰 한인타운이 있고 축구를 사랑하는 교민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있던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분명히 미국 팬들이었습니다. 금발의 청년, 히스패닉계 소녀, 흑인 가족까지. 그들은 모두 노란색 LAFC 머플러를 목에 두른 채 어눌한 발음으로 사랑해요, 손흥민 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기자가 놀란 듯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저 글씨가 뭔지 알아? 저거 한국어야. 이제 영어만 보이던 축구장에서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지 않아? 저는 곧장 카메라를 들어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30년 넘게 스포츠 기자로 일하며 월드컵, 챔피언스리그, 수많은 스타들의 등장과 은퇴를 지켜봤지만 이 장면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팬덤의 열광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뒤섞이는 경계의 순간 같았습니다. 마라도나가 나폴리에서 신이 되던 시절도 봤고 베컴이 LA에 왔을 때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응원 언어는 영어였습니다. 다른 나라 문자가 경기장을 지배한 적은 없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축구 응원 문화는 원래 강력한 상징을 만듭니다. 노래, 깃발, 제스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또 다른 차원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와 발음을 스스로 익혀 외치는 일. 그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존중의 표시였고 언어를 통한 연대의 증거였습니다. 사실 미국 관중이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 응원에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스페인 출신 스타가 오더라도
스페인어 구호는 잘 울려 퍼지지 않았고 브라질 선수에게도 포르투갈어로 외치는 장면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늘 영어가 중심이었고 다른 언어는 장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흥민을 위해 당당히 한글 현수막이 경기장 한복판을 차지한 것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프레스석을 벗어나 관중석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좀 불편해서 계단 오르기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젊은이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현수막을 직접 든 팬들의 얼굴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 팬은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말을 걸자 그녀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2달 동안 한국어를 배우더니 직접 쓴 글씨예요. 손흥민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그녀는 옆에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제이슨이에요. 고등학교 때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면서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는 대학팀에서 뛰고 있답니다. 제이슨은 수줍게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 공부 앱에 출석 일수가 73일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금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는 아들의 얼굴,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는 한글 현수막. 이 장면은 제 인생 어느 취재보다 강렬했습니다. 경기는 이미 시작됐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 이 장면은 단순히 축구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존중이었고 언어를 통한 다리놓기였습니다. 영어가 절대적인 미국 땅에서 한국어가 사랑과 존경의 언어로 울려 퍼진 순간,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노트북 화면에 찍어온 사진들을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 가슴은 아직도 뛰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라는 그 글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이었지만 제 흥분한 목소리를 듣고 금방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봤어. 아내는 조용히 들어주었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건 미래예요, 마이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시작이었고 세상을 바꾸는 작은 파동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팬들이 단순히 현수막만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광판이 반짝이고 선수들이 몸을 풀던 그 순간 관중석 곳곳에서 갑자기 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처음에는 몇 명이 어설프게 외치는 듯 했지만 이내 수십 명, 수백 명, 나아가 수천 명이 합세하며 경기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조금 부족했지만 그 진심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낯선 언어가 낯선 땅에서 마치 오래된 응원가처럼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프레스석 동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테랑 사진기자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들이 정말 한국어를 하고 있잖아. 마이클, 이거 제대로 된 현상이야. 저는 프레스석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챙겨들고 관중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에서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직 12살 남짓으로 보이는 소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작은 얼굴에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손흥민 유니폼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제 질문에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가 쓰는 언어로 응원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에요. 소년의 눈빛은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 배우기 앱이 켜져 있었고
학습 진행반은 이미 30%를 넘어 있었습니다. 무려 67일째 연속 학습 기록이 표시돼 있었죠. 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덕분에 저도 배우고 있어요. 축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기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선수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온 나라와 문화를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30년간 스포츠 기자로서 베컴, 호날두, 메시, 음바페 같은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수없이 취재했습니다. 그들의 플레이와 카리스마, 팬들의 열광도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이 정도로 한 나라의 언어를 자발적으로 배우고 그 언어로 목청껏 응원하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팬들에게도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20명이 넘는 팬들을 인터뷰했는데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배웠다며 뿌듯해했고 어떤 이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같은 단어들을 줄줄 외웠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자가 매일 저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제가 75인데도 배울 수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녀가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를 하자 주변 팬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대학생 그룹이었습니다. 5명의 젊은이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이들은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한국어 스터디를 해요. 손흥민 경기를 보면서 한국 문화를 함께 배우는 거죠. 처음엔 단어 몇 개였는데 이제는 간단한 문장도 말할 수 있어요. 한 여학생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K-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자막 없이 한국어로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손흥민이 우리를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이끌어준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단순히 경기장을 찾은 팬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자발적으로 배우고 공유하는 시민들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는 더 뚜렷했습니다. 경기마다 한글 현수막은 점점 늘어났고 응원 구호는 더욱 정확한 발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경기장 매점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매점 메뉴판에 낯익은 단어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불고기 버거. 팬들은 생소한 발음을 서툴게 따라하며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매 경기마다 새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현수막이었고 그 다음은 한국어 구호, 이제는 음식과 생활 속 문화로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취재 노트를 덮으며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문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언어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다. 시간이 흐르자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지 3번째 홈 경기 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경기장 외곽을 걷는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멀리서부터 빨강과 파랑이 섞인 거대한 물결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그 빛깔이 너무 아름다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 넘게 축구장을 다녔지만 이런 풍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수십 명의 팬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부 출신으로 보이는 백인 가족, 히스패닉계 청소년들, 흑인 청년들까지 다양한 인종과 나이의 사람들이 저마다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얼굴에 직접 태극 문양을 페인팅해 두었고 어떤 이는 티셔츠에 한글로 손흥민이라는 글자를 새겨 입고 있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던 한 할아버지는 손주 손을 잡고 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거라, 저게 바로 태극기란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그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그중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국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건 대한민국 국기예요. 태극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단순한 국기가 아니에요. 손흥민의 상징이자 신뢰와 존중을 뜻해요. 그 대답이 너무 진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태극기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그러자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손흥민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했어요. 그때 한국에 대해 공부하면서 태극기의 의미도 알게 됐죠. 가운데 원은 음양을 뜻하고 내 모서리 괴는 하늘 땅 물불을 나타낸대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우주의 조화를 담은 상징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를 알리는 아이콘이었고 하나의 가치이자 상징이었습니다. 태극기는 이제 한국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계인과 공유되는 존경의 깃발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관중석 전체가 태극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좌석마다 놓여진 작은 깃발부터 길이 수미터에 달하는 대형 깃발까지 수천 개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파도처럼 출렁이는 태극기의 바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연신 셔터를 눌렀지만 렌즈 속 화면은 이 감동을 온전히 담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프레스석에서 함께 일하는 젊은 기자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마이클, 이거 진짜예요? 꿈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우리가 역사를 목격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욱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전 국가가 연주되자 수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는 익숙한 광경이었지만 이어서 한국의 국가, 애국가의 전주가 울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음은 서툴렀고 중간중간 엉뚱한 단어가 섞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첫 구절을 힘껏 따라 부르는 그 목소리들은 저를 눈물 짓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제 3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베테랑 카메라맨이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마이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이게 스포츠의 힘인가 봐.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중년 남성 팬은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한국과는 오래전부터 특별한 인연이 있었죠. 그런데 손흥민을 보면서 다시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용감하고 끈기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고 손흥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재킷에는 참전 용사 배지가 달려 있었고 손에는 낡은 태극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깃발은 50년 전부터 제 서랍 속에 있었어요. 오늘 처음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든 수많은 손길과 낯선 이들이 함께 부른 애국가, 그리고 참전 용사의 고백까지. 그 모든 장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단순히 구단과 팬을 넘어 문화와 세대, 국가와 역사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현상은 곧 언론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신문들이 짧은 기사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LAFC 경기장에 한글 현수막 등장이라는 소제목이 달린 작은 칼럼이었죠. 그러나 이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경기마다 반복되자, 그리고 규모가 점점 커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주요 언론, 더 나아가 전 세계 언론이 이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동료 기자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프레스룸에서 제가 한글 현수막 이야기를 꺼내자 한 베테랑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거 일회성 이벤트 아닐까? 다음 주면 다들 잊어버릴걸. 하지만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BBC는 한국어가 미국 축구장을 점령했다라는 강렬한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현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깊이 분석했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를 통해 미국인들은 한국 문화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21세기 스포츠가 문화 교류의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준다. 뉴욕타임즈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일면에 손흥민이 태극기와 함께 등장한 대형 사진을 게재하며 한 선수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문화적 교량이 되었는가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 경기장 안팎에서의 태도, 그리고 꾸준히 보여온 겸손과 성실함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사회적 신뢰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고 문화적 교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인물이다. 그 기사를 읽던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목격한 게 뉴욕타임즈 일면에 실렸어. 아내는 감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았네요, 마이클.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CNN은 아예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손흥민 모어 댄 어 플레이어. 30분 분량의 프로그램에서 저는 직접 인터뷰이로 참여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한 한국어 응원과 태극기의 물결을 이야기했죠. 촬영을 마치고 나오는데 프로듀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시대의 문화 현상이에요. 당신이 쓴 기사와 우리가 찍은 영상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이후 미국 내에서도 손흥민을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문화의 전도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토크쇼에서는 그의 득점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반드시 한국어 현수막과 팬들의 응원 장면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어느새 손흥민은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일깨우는 상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ESPN의 유명 해설자는 생방송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스포츠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 선수가 이렇게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장면은 처음입니다. 마이클 조던도 르브론 제임스도 스포츠 아이콘이었지만 문화적 파급력에서 손흥민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프레스룸에서 혼자 느꼈던 감정을 이제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기사 원고를 쓰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이런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스포츠 현상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의 문화혁명이다. 처음엔 문장을 지웠습니다. 너무 과장된 표현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다시 입력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LA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난 몇 주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글 현수막, 애국가를 부르는 팬들, 참전 용사의 눈물.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손이펙트라는 해시태그가 하루 만에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글을 보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김치를 먹어봤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수십만 개의 게시물이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덤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이끈 것은 언어와 음식,
문화와 존중이 뒤섞여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분명히 역사의 한 장면을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서양 건너 영국 런던에서는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지 몇 개월이 흘렀지만 그의 빈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골이나 어시스트의 부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 클럽하우스의 공기, 팬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늦게나마 후회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이런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선수만 잃은 게 아니다. 문화와 신뢰를 잃었다. 그가 없는 경기장은 너무 공허하다. 우리는 이제야 깨닫는다. We miss you. We are sorry.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한쪽 섹션에서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손흥민의 사진을 걸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손7이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고 오는 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기 도중에도 관중석에서는 흥민손을 외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공허한 경기력 속에서도 팀에 남아있는 마지막 온기를 지켜내려는 듯 했습니다. 영국 기자 동료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런던 시간으로 새벽이었지만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마이클, 여긴 난리야. 손흥민이 있을 땐 몰랐는데 지금 와서야 깨닫게 됐어.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어. 팀의 정신이었고 도시의 상징이었어. 그가 떠나고 나니 모든 게 변했어. 클럽하우스 분위기, 팬들의 태도, 심지어 기자들의 시선까지. 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너희 LA는 행운이야. 우리가 놓친 걸 너희가 얻었어. 그를 잘 대해줘, 마이클. 그는 평생 지켜야 할 선수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 매 경기마다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임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국 언론들도 손흥민에 대한 특집 기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디언은 우리가 놓친 레전드라는 제목으로 그를 재평가했고, 텔레그래프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100일이라는 분석 기사에서 그의 영향력을 수치와 데이터로 풀어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토트넘 팬이 온라인 매거진에 기고한 에세이였습니다. 나는 7년 동안 손흥민을 지켜봤다. 그는 골을 넣을 때마다 우리를 환호하게 했고 부상으로 쓰러질 때마다 걱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다. 그는 경기장 밖에서 더 큰 일을 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와 교감했고 어린이 병원을 찾았으며 조용히 기부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그는 늘 동료들을 격려하고 웃음을 나누던 존재였다. 그는 완벽한 프로페셔널이었고 더 나아가 완벽한 인간이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란 잃고 나서야 진가를 알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토트넘은 그와 함께할 때 그 가치를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 공허하게 남은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토트넘 팬 포럼에는 손흥민에게 보내는 사과문이라는 게시물이 수백 개나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몰랐어. 용서해줘. 심지어 일부 팬들은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직접 가서 그의 경기를 관람했다는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LAFC 경기장 앞에서 찍은 사진들. 그들의 표정에는 그리움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임스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씁쓸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토트넘 홈 경기가 있어. 팬들이 손흥민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대. 그는 여기 없지만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싶어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 거리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문화적 영향은 경기장을 넘어 미국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LA 한인타운의 풍경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 저녁이 되어야 겨우 붐비던 식당들이 손흥민 효과 이후로는 평일 점심에도 미국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한 한식당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이 식당을 운영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미국 손님들이 비빔밥, 불고기를 정확한 발음으로 외치며 주문해요. 어떤 손님은 한국어로 맛있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손흥민이 우리 모두를 빛나게 해줬습니다. 그 식당의 메뉴판에는 손흥민 사진이 붙어 있었고 손스 페이보릿이라는 특별 메뉴가 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흥민과 주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는데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 부부가 서툰 발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식당 주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한국 음식을 파는 게 부끄러웠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한국어로 인사하고 한국 음식을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어느 날 LA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6학년을 가르칩니다. 최근 아이들에게 나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쓰게 했는데 30명 중 무려 18명이 손흥민을 선택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직접 그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제게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는 작은 나라에서 왔지만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또 다른 남학생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골을 넣어도 과하게 자랑하지 않아요. 늘 팀 동료들을 먼저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 아이들의 말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그 학교 복도를 걸으며 저는 벽면에 붙은 학생들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손흥민이 태극기와 함께 그려져 있었고 한글로 꿈, 희망, 용기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임 교사는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닐 거예요. 친구의 나라가 될 겁니다. 언론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현지 방송국들은 손흥민 관련 뉴스를 방영할 때 한국어 자막을 따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 지역 방송국은 매주 손스 위기라는 5분짜리 코너를 만들어 그의 한 주간 활약과 함께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문화 소비도 급증했습니다. LA 시내의 대형 서점에서는 한국어 학습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한 서점 주인은 말했습니다. 손흥민 팬들이 한국어 교재를 사러 몰려들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저에게 직접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말하고 갔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 서점의 한국 관련 서적 코너는 눈에 띄게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재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책, 요리책, 여행 가이드까지 다양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책을 뒤적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문화원은 연일 강좌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한글 수업, 한식 요리 수업, K-팝 댄스 강좌까지 모든 수업이 대기자 명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화원 원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10년간의 문화 홍보 사업을 단 몇 달 만에 해냈습니다. 이런 기적은 다시 오기 힘들 겁니다. 저는 문화원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교실마다 미국인 학생들로 가득했고 어떤 교실에서는 한글 자음을 또박또박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한국 전통 춤을 배우며 흥겨워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수강생은 저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손흥민 때문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히 그를 응원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 역사와 예술, 음식까지 좋아하게 됐어요. 내년엔 꼭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이 변화는 한인타운을 넘어 LA 시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코리아타운 밖 지역에도 한글 간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인 식료품점, 화장품 가게, 한국 서점이 잇따라 문을 열었고 주요 소비자는 바로 미국 현지인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K-뷰티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매장 안은 젊은 미국 여성들로 붐볐고 그들은 한국 화장품을 하나하나 고르며 즐거워했습니다. 매니저는 제게 이렇게 귀띔했습니다. 작년에 매장을 열었을 땐 힘들었는데 손흥민 효과 덕분에 매출이 3배나 뛰었습니다. 손흥민이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을 일으켜준 거죠. 길거리를 걸을 때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보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아시아인이 아니었습니다. 백인, 흑인, 라틴계 모든 인종과 세대가 검은색 LAFC 유니폼 7번을 입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타모니카 해변을 걷다가 저는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분 모두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을 꼭 잡은 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말을 걸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손흥민 경기를 보러 왔어요. 평생 축구에 관심 없었는데 이제는 매주 경기를 기다려요. 손흥민은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물했어요.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새로운 문화 현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즌 중반 LAFC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경기장 외부 광장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줄을 서 있었고 모두 손흥민을 만나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팬들의 표정은 설레고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스 구역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런 팬미팅을 취재했지만 오늘따라 특별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기 중에 무언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낡은 티셔츠와 헐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직접 그린 듯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손흥민의 초상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칠한 그림은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그 소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아이의 이야기를 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기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드디어 차례가 되어 소녀가 손흥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바라본 장면은 제 눈가를 먼저 적셨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손흥민. 순간 손흥민의 얼굴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과 감동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소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어? 통역을 통해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유튜브요. 매일 30분씩 영상으로 공부했어요.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손흥민은 그 말을 듣자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주저없이 소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녀는 울먹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희망이에요. 제 나라에는 축구도 꿈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다시 믿음을 줬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소녀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그는 거칠게 갈라진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3년 전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했죠. 전쟁 때문에 딸은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친구도 학교도 그리고 꿈도요. 하지만 어느 날 TV에서 손흥민 선수를 본 뒤 달라졌습니다. 딸은 다시 축구를 하고 싶어 했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매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순간은 렌즈를 통해 보기에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담아야 할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소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림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그림을 받아 들여다보더니 다시 한번 소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팬들과 스태프들, 기자들 모두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카메라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앞은 뿌옇게 번져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베테랑 사진 기자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마이클, 괜찮아.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손흥민은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 상의를 벗어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꼭 기억해. 내가 어디서 왔든 무슨 일을 겪었든 너는 꿈을 꿀 수 있어. 나도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했어. 절대 포기하지 마. 소녀는 그 말을 들으며 유니폼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시 피어난 희망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박수로 이 장면을 함께 축복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 소녀의 아버지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알레포에서 왔습니다. 딸이 5살 때 전쟁이 시작됐어요. 폭격 소리에 매일 밤을 떨며 지냈죠. 미국에 온 뒤에도 딸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게 됐고 딸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3개월 전이에요. 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오늘 딸이 한국어로 말하는 걸 보셨죠? 3개월 만에 혼자 배운 겁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서요. 당신 같은 기자분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한 선수가 한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압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팬미팅이 아니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른 경기를 취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그 소녀의 가족을 위해 조용히 장학금을 지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론에 알리지 않고 홍보도 하지 않은 채 비밀스럽게. 그것이 손흥민의 방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이렇게 세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 그건 기적에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선수와 팬들을 보아왔지만 그날만큼 인간의 마음이 깊이 움직이는 장면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제 귀에는 여전히 그날의 응원가가 들려옵니다. 수만 명의 미국 팬들이 서툰 한국어로 외쳤던 그 목소리, 경기장을 가득 채운 태극기의 물결, 그리고 난민 소녀의 눈물. 시즌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제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어제 저녁 저는 LA 다운타운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골을 넣자 친구들이 다 함께 외쳤습니다. 대박! 손흥민처럼 했어. 그 말은 분명 어눌한 한국어였지만 그 안에 담긴 흥분과 즐거움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리스타가 제 테이블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기사 쓰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밖의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3개월 전만 해도 농구만 했었어요. 지금은 매일 축구해요. 모두 손흥민 때문이죠.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스포츠 기자로 살아오며 저는 수많은 슈퍼스타들을 보았습니다.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톰 브레디 모두 위대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경기장 안에서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경기장 밖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위대했습니다. 그는 골로만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진심과 태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얼마 전 동료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이클, 손흥민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왜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뢰야. 그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거든. 경기장 안팎에서 언제나 일관되게.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손흥민도 처음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초창기 시절, 그는 비웃음을 들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 수 있겠어.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매 경기 최선을 다했고 동료를 존중했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퇴장당하지 않은 기록은 그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저는 런던에 있을 때 토트넘 경기를 여러 번 취재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 명의 아시아 선수로 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가를 알게 됐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언제나 팀 동료들을 먼저 언급했고 패배했을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LA에 온 후에도 그는 똑같았습니다. 화려한 입단식도 과장된 포즈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훈련장에 나와 땀을 흘렸고 경기에서는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화려한 말이나 보여주기식 제스처가 아니라 진심과 일관성 아닐까? 손흥민은 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온 젊은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손흥민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신뢰가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 그 젊은 기자는 메모를 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선배님, 30년 동안 취재하시면서 이런 선수를 또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이런 선수는 처음이야. 그리고 아마 마지막일지도 몰라. 손흥민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뢰와 존중, 그리고 문화적 다리를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을, 동양과 서양을,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연결했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진심의 이름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취재를 위해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골과 어시스트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관중석의 한글 현수막을, 태극기를 흔드는 아이들을, 한국어로 외치는 팬들의 목소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 속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의 진심을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것이야말로 손흥민이 남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손흥민이 그것을 보여줬듯이. 어쩌면 이것이 손흥민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골이나 트로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신뢰와 희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문화적 다리. 저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기록을 남깁니다. 30년 기자 생활 동안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고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만든 문화적 물결은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공을 차고 있고 거리에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섭니다. 오늘 밤에도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그 기적을 목격하러 갑니다. LA,
2025년 10월 마이클 톰슨 LA 타임즈 스포츠 데스크 시니어 기자